여러분, 이 화제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 뭔가 특별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은 외국에서 좋아요를 40만이나 받은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에 뭐가 이상하게 보이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못 찾겠죠? 근데 이 사진이 정말 신기한 것은 한국 사람들만 이 사진이 왜 난리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인가요? 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특별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처럼 이 사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를 못한 한국인들은 여기에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저게 왜 특별한가? 그냥 일반적인 서울의 모습이잖아요. 서울에서도 뭐 그렇게 막 예쁜 곳은 아니에요. 서울에 뭐 예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이런 곳만 가도 예뻐요. 뭐 이런 곳이 확실히 여기보단 여러분들 눈에는 예쁘잖아요. 여러분, 근데 미국인들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게 보여요. 여긴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엔 여긴 어떤가요? 아름답죠? 한국의 이 사진과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사진을 놓고 보면 여러분의 눈에는 여기가 더 이쁜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서양 사람들 눈에는 여기가 훨씬 예뻐 보일 거라고 말하면 완전 거짓말 국뽕 날조로 들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외국인들 눈에는 여기가 훨씬 예쁘고 여기가 훨씬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이 더 예쁘다고 할 거예요. 좀 국뽕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라는 지역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집값이 서울에서 집 하나 살 돈으로 여기에 뭐 집을 10개, 20개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 한국 사진에 있는 곳은 강남일 텐데 여기 집 하나 작은 거 살 돈으로 이탈리 칼라브리아에 있는 집 뭐 20개, 30개, 40채를 살 수가 있어요. 뭐 칼라브리아는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는 페가 수준의 집들이 한국 돈으로 뭐 4천 원에 팔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시칠리아가 그런데 실제로 칼라브리아의 집값은 이탈리아의 남부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고요. 이탈리 사람들에게도 가장 살기 싫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실제로 미국인이 이탈리안 사람들한테 너무 칼라브리아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영상도 있어요. My husband's from Calabria, South Italy. So Calabria is one of the poorest, if not the poorest region in Italy. And there's a ton of stereotypes about the region. My husband has told people like, oh yeah, I'm from Calabria. They're like, if you or your family is from Calabria or Southern Italy, you should be super duper proud of your heritage and where you came from. 미국인들이 보기엔 나쁘지 않고 꽤 아름다운데 이탈리 사람들만 이게 도대체 뭐가 특별해 더럽고 그냥 짜증나 이런 말을 하는 동네예요. 뭐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벽이 썩었다거나 뭐 막 100년 넘은 그런 건물들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특히 뭐 여러분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에는 또 뭐 100년 넘은 건물에서 뭐 사람들이 살거나 하진 않으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멋지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탈리안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하나의 일상이고 짜증 날 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봐 볼게요. 외국인들에게 좋아요를 40만이나 받은 사진. 특히 이 좋아요 비율에는 미국인이 뭐 대부분이긴 했지만 이탈리안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Teach Your Lesson이라는 드라마가 1위를 했는데 이 인기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뭐 편의점에서 컵라면 끓이고 계란 사서 먹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비주얼은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없는 풍경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것만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외국인들 눈에는 이런 풍경이 훨씬 유니크하고 그 어느 나라를 다 돌아다녀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바닷가는 그냥 보기에 예쁠 뿐이지 사실 이런 동네는 유럽 어딜 가도 다 있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풍경이 많아요. 그래서 딱히 유니크한 풍경은 사실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정말 한국에만 있거든요. 뭐 일본이나 중국을 가도 이런 풍경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최고의 한국 드라마들, 정말 잘 만든 드라마에서 항상 배경이 이런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저희들 눈에는 여기를 보는 순간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리인 거예요. 특히 참 재미있는 것은 이건 정말 한국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런 거리 있잖아요. 이런 거리가 나오는 장면은 항상 뭔가 슬프고 감동적인 장면인 경우가 많아요. 거리 자체가 뭔가 애틋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드라마에서는 뭐 거대한 뭐 깔끔한 회사 건물에서는 뭔가 프로페셔널한 장면이 자주 나오고 뭐 공사장에서는 항상 싸움을 하고 뭐 편의점에서는 뭐 일상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한국의 이 빌라가 많은 거리를 배경으로는 항상 뭔가 슬프고 애틋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은 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동네 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다시 보면 왜 외국인들이 좋아요를 40만이나 눌렀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실 뭐 한국 여행 가는 외국인들이 뭐 한국 음식 먹으러 간다, 뭐 아니면 뭐 한국 화장품 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이 거리, 한국인들의 일상을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눈에 이게 일상적이고 그냥 흔하게 보인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기를 두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 바다색도 너무 예쁘고 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저런 곳에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도 여기보다 한국의 여기가 훨씬 예쁘게 보이는데 정말 이탈리 사람들도 이해가 도무지 안 되지만 솔직히 저는 여러분도 이해가 전혀 안 돼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참 궁금한데 그럼 미국의 LA 거리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지구에서 가장 못생기고 특징 없는 곳이 LA 거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LA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LA는 정말 최악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LA 사시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봐도 이건 예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 정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인 GTA5 아시나요? 이게 배경이 LA이거든요. 이 게임은 정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인데 이 게임은 곳곳에 LA의 모든 것을 다 비슷하게 구현을 했어요. 특히 뭐 LA에 있는 코리안타운도 구현을 했죠. 그런데 이 게임이 나온 지 한 10년이 됐는데 이 게임을 하고 자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LA 구경을 하는데 와, 여기 정말 너무 좋다. 고향에 온 느낌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과 실제 장소를 비교하는 영상도 정말 많이 올라왔죠. 미국인이 아닌데 뭐 매체나 게임, 뭐 드라마, 영화로 LA를 접한 사람들은 LA를 특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영상들이 요즘 올라오다 보니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도 똑같겠구나. 아무리 우리 미국인들이 한국의 거리가 아름답고 항상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을 해도 한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요즘 한국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가 외국에서 도는데요. 한국에 이런 지하철역의 풍경이 인기가 생겼어요. Korean backroom으로 불리우는데요. 미국인들이 여기에 점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배경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한 5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문화적 현상이 생겼어요. 약간 공포 영화나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생긴 건데요. 바로 backroom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무지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깨끗한 곳인데
알 수 없는 뭔가 깨끗하고 비어있는 방이 끝없이 이어진 곳. 이런 곳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여전히 이 유행은 끝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거의 뭐 1억 조회수 가까이 찍었던 이 백룸 영상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미국인인 케인 파슨스로 16살 때 만든 영상이었어요. 진짜 천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지금 21살이 되었는데 이 백룸이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 열광을 하니까 그냥 아예 영화로 만들어버리자고 해서 지금 헐리우드 대기업에서 지원해서 실제로 최근에 영화로 나오기도 했어요. 21살 영화 감독이니까 뭐 완전 뭐 최연소 영화 감독이 된 거죠. 그만큼 엄청난 인기를 가진 문화가 바로 이 백룸 문화인데요. 수많은 미디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팬이 미국에 정말 많은데 요즘 이 팬들 사이에서 한국 지하철에 백룸 같은 곳이 많다고 하는 말이 돌고 있고 실제로 백룸을 보러 가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물론 뭐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흔한 지하철역처럼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미국인들 눈에는 이거 그냥 백룸입니다. 너무 깨끗하죠? 그런데 사람도 없죠. 진짜 백룸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올라오면 막 몇백만 조회수를 찍고 와 나도 한국 당장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지하철역의 영상을 보고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 그럼 미국 지하철엔 이런 게 없냐고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백룸은 깨끗해야 해요. 미국 지하철은 그렇습니다. 하하. 아무튼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의 흔한 지하철역만 봐도 열광하는 걸 보면 진짜 이런 거 보면 정말 문화의 차이라는 게 무섭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근데 좀 다민기이긴 한데 미국인들이 이런 공간에 이상하게 끌리는 이유에는 미국인들만 아는 배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that mall이라는 미국 문화예요. that mall, 말 그대로 죽은 쇼핑몰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쇼핑몰이 망하면 그냥 뭐 다른 가게가 들어오거나 뭐 건물을 다시 고치거나 아예 뭐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게 완전 한국의 특징이죠. 그런데 미국은 땅이 너무 넓고 건물도 너무 크다 보니까 한때는 정말 화려했던 거대한 쇼핑몰이 그대로 비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간판은 아직 남아있고 뭐 푸드코트 테이블도 그대로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천장에서는 아직 빛이 들어오는데 사람만 사라진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쇼핑몰은 그냥 물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뭐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쇼핑몰은 거의 작은 도시였어요. 10대들이 부모님한테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친구를 만나는 곳이었고 뭐 첫 데이트를 하는 곳이었고 뭐 게임 센터가 있었고 영화관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산타가 앉아 있고 뭐 분수대 앞에서 사진을 찍는 곳이었어요. 지금의 인터넷이나 뭐 인스타그램이 하기 전 역할을 쇼핑몰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를 만나고 뭐 시간을 때우고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치고 그냥 돌아다니는 곳. 그런데 그 세계가 뭐 온라인 쇼핑과 자동차 중심 생활, 지역 경제의 변화 속에서 하나 둘씩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버려진 쇼핑몰 영상을 보면 단순히 와 폐허다가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상상했던 미래가 죽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강남역 지하상가, 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코엑스, 지하철역과 연결된 백화점, 역 안에 있는 분식집들을 보면 묘한 충격을 받아요. 한국인들은 그냥 복잡해, 사람 많아, 출구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인들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미국에서 죽어버린 쇼핑몰의 미래가 한국에서는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미국의 쇼핑몰은 한때 미래처럼 보였어요. 날씨와 상관없이 안에서 걸을 수 있고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내 도시.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미래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아예 지하철과 연결해서 진짜 생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국의 지하상가는 미국인들에게 그냥 쇼핑 공간이 아니라 미국이 한때 꿈꿨지만 완성하지 못한 신내 도시의 미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미국이 바랬던 미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지하철이 백룸 같다는 말도 사실 단순히 사람 없고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 인터넷에서 이런 이미지들은 liminal space라는 이름으로 소비됐어요. 어디로 가는 중간 공간인데 이상하게 목적지가 사라진 공간. 그런데 한국 지하철역은 그 liminal space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죽어있지 않아요. 너무 잘 작동하고 있어요. 백룸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만 나와도 빵집이 보이고 뭐 화장실이 있고 약국이 있고 그래요. 미국인들에게는 이 조합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죽은 미래처럼 생겼는데 살아있는 현재인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게 또 딴 소리긴 한데요. 미국에는 mall soft라는 음악 장르도 있어요. 이건 진짜 한국인들이 거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쇼핑몰에서 나올 법한 오래된 배경음악, 뭐 엘리베이터 음악, 뭐 80년대 광고 음악 같은 걸 일부러 흐릿하고 텅 빈 느낌으로 만들어서 듣는 인터넷 음악 장르예요. 뭔가 좀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죽어버린 쇼핑몰에서 아무도 없는데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인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듣냐고요? 미국인들에게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슬프고 그립거든요. 아무도 없는 쇼핑몰에서 아직도 스피커만 작게 음악을 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향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한국의 지하상가나 지하철역을 볼 때 눈으로는 한국을 보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자기들의 죽은 쇼핑몰 기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서 와, 쇼핑몰이 죽지 않고 도시의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건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두 나라가 도시를 다르게 발전시킨 결과가 너무 다른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은 땅 위로 넓게 펼쳐졌고 한국은 좁은 공간 안에 계속 쌓이고 연결됐어요. 미국은 차를 타고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도시가 많고 한국은 걷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환승하면서 공간이 이어지는 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인에게 한국 도시는 지도라기보다 미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미로가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발견되는 미로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미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개념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회학에서는 third place라는 말을 자주 해요. third place란 말 그대로 세 번째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장소는 집, 두 번째 장소는 직장이나 학교, 세 번째 장소는 그 사이에 있는 편한 사회적 공간이에요. 뭐 카페, 바, 도서관, 공원, 동네 식당 같은 곳이죠. 중요한 건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오래 있어도 되고 누군가를 우연히 만날 수 있고 그냥 목적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third place가 점점 줄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요. 특히 교외 지역에서는 집과 직장 사이에 편하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거든요. 모든 게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목적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third place가 많은 도시가 정신병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랑 직장만 있는 도시는 정신병이 많고 살기 힘든데 중간에 뭐 공원이 많거나 그냥 가만히 커피만 마실 수 있는 뭐 카페가 많거나 하면 살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미국은 이런 third place가 정말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정신병 발병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third place가 너무 많아요. 물론 뭐 한국인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뭐 카페가 너무 많고 다 돈 쓰는 곳이고 오래 있으면 눈치 보이고 뭐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무슨 공동체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뭐 한국의 뭐 편의점 테이블, 뭐 프랜차이즈 카페, 뭐 PC방, 코인 노래방, 만화 카페, 뭐 찜질방, 지하상가, 뭐 한강공원, 동네 분식집 같은 공간들은 전부 사실 굉장한 third place인 거예요. 특히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은 미국에는 뭐 아예 없는 third place 개념이죠.
미국에도 뭐 게임을 하는 곳은 있지만 한국처럼 뭐 동네마다 뭐 PC방이 있고 혼자 들어가서 게임하고 뭐 라면 먹고 친구들이랑 뭐 밤새 있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닌 문화는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그렇죠. 미국인들에게 노래방은 보통 술집 안에 있거나 뭐 파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혼자 들어가서 10분 노래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미국인들에게 거의 도시가 제공하는 감정 처리 장치처럼 보여요. 예. 기분이 안 좋으면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하고 피곤하면 그냥 PC방 가서 게임하고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답답하면 그냥 한강 가고 친구 기다리면 뭐 카페 들어가고 한국인들은 이걸 그냥 소비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 눈에는 이 도시는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이상하지 않게 해주는 작은 방들이 많다는 느낌을 줘요. 이 부분이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은 혼자 밖에 있을 때 어색한 공간이 많아요. 네. 혼자 식당에 가는 것도 지역에 따라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혼자 노래방에 간다는 개념은 미국에는 아예 없고요. 혼자 밤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상업 공간도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 많아요. 뭐 혼밥, 혼코노, 뭐 PC방, 카페, 만화카페, 찜질방, 스터디 카페. 물론 뭐 한국인들은 뭐 외로워서 생긴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무조건 낭만적인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외국인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정말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이런 공간들이 자꾸 한국 드라마에 나오니까 와 진짜 드라마에 나올 때마다 한국에 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계속 뜨게 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는 감정이 항상 거대한 장소에서 터지지 않아요. 주인공이 힘들면 아주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요. 뭐 편의점 앞 테이블, 뭐 코인 노래방, 옥상, 고시원방, 반지하 창문 앞, 버스 정류장, 지하철 막차. 미국 드라마에서는 감정 장면이 뭐 집 안, 차 안, 뭐 bar, 학교, 병원 같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 한국 드라마는 감정을 처리하는 작은 장소들이 훨씬 다양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평범한 공간을 보면 아 저기서 누군가 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공간 자체가 이미 감정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면 이미 장소를 보면 뭔가 주인공이 울겠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주인공이 뭐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 있다면 주인공의 표정과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뭔가 슬픈 상황에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한국의 거리에서 뭐 터벅터벅 걸어가는 캐릭터가 보인다면 아, 저 사람은 오늘 힘든 일을 보냈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지역들은 정말 특색이 있는 거예요. 뭐 배경만 봐도 스토리가 벌써 다 나와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평범한 사진이 외국에서 터지는 이유를 단순히 외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해서라고 설명하면 너무 얕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유는 훨씬 이상하고 재밌어요. 미국인들은 한국의 평범한 공간에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쇼핑몰을 보고 리미널 스페이스를 보고 third place를 보고 게임 속 도시를 보고 드라마 속 감정의 장소를 보고 동시에 자기 나라에서는 잘 경험하기 힘든 압축된 생활감을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진 한 장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여러 문화적 기억을 동시에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뭐 궁궐이나 한옥마을만 찍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지하 통로, 뭐 아파트 상가, 빌라 골목, 편의점 테이블 같은 걸 찍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관광지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문화권에 없는 도시의 감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은 한국인들이 매일 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못 느끼는 것들 안에 숨어 있어요. 이번엔 공간이 아니고 한국인이 너무 많이 봐서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맞는지 한번 듣고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은 이 소리가 뭔지 아시죠? 만약 여러분이 지하철 자주 타신다면 이 소리는 그냥 특별할 게 없는 소리로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이게 정말 특별해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을 소리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너무 매일 듣는 소리니까요. 뭐 지하철 안내방송, 뭐 교통카드 찍는 소리, 엘리베이터 도착음, 뭐 도어락 누르는 소리, 뭐 카페 진동벨, 편의점 뭐 전자레인지 소리, 횡단보도 신호음, 뭐 버스 하차벨 소리. 여러분은 이런 걸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뭐 아무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은근히 충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은 눈으로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소리로도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영상도 조회수가 높겠어요. 한국에 가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너무 그립다 이거예요. 네, 이 소리는 한국에서만 나는 소리입니다. 교통카드를 찍으면 삑, 버스에서 내릴 때 삑, 도어락이 열리면 띠리릭, 카페 진동벨이 울리면 음식이 나왔다는 뜻이고 편의점 전자레인지가 삐삐거리면 컵밥이 다 데워졌다는 뜻이고 뭐 지하철에서 음악이 나오면 다음 역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미국인 귀에는 이게 그냥 소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으로 보이는 거죠.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한국이 이런 소리에 가장 특징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많은 지역에서 차가 생활의 중심 있잖아요. 물론 뭐 뉴욕 같은 곳은 다르지만 미국 전체로 보면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목적지 앞에 주차하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식의 이동이 많아요. 그러면 도시의 소리를 몸으로 직접 듣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어요. 차 안에서는 내 음악, 내 라디오, 내 AC 소리만 듣죠. 도시와 내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몸이 도시 시스템 안에 직접 들어가요. 지하철역을 걸어가고 카드를 찍고 안내방송을 들어요. 도시가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컨텐츠가 정말 많아요. 그냥 서울 지하철 안내방송 들어주는 소리, 한국 술집에서 사람들 왁자지껄 하면서 고기 굽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미국인들은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기분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과장 같나요? 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정말 이런 컨텐츠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대부분의 소리는 미국인들의 귀에 익숙해요. 지하철 오는 방송 소리가 특히 그런데요. 한국에 단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왜 지하철 음악에 익숙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한국 드라마에서 항상 보던 이 지하철 소리.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충격이죠. 한국 드라마에서 사람들 왁자지껄하고 고기 굽고 하던 소리.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충격적이겠어요. 저도 술집의 소리는 진짜 처음 듣고 놀랐어요. 드라마에서만 듣던 소리가 실제로 들리니까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술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는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왁자지껄한 소리인 건데 한국의 술집 대화 소리가 섞인 거랑 미국 술집 대화 소리가 섞인 거랑 또 일본 술집이랑 다 다르거든요. 네, 미국은 이런 소리가 나요. 완전 다르죠. 도어락 소리도 진짜 대박이죠. 드라마에서 도어락 소리는 항상 무조건 나와요. 도어락 소리가 안 나오는 드라마는 없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도어락은 소리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도어락 안 쓰거든요. 아직도 대부분의 집이 물리적인 키를 써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이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어락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장면. 뭔가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힘든 주인공이 결국 모든 상황 이후에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도어락 소리가 나는 그런 장면들이요. 이런 장면들은 대단한 배경음악이 없어도 감정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활 소리가 너무 차갑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니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소리의 감정을 은근히 배워버린 거예요. 나라마다 풍경만 다른 게 아니라 소리도 다르다. 이게 뭔가 새로운 개념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개념이에요. 이걸 미국에서는 soundscape라고 말하기도 해요.
풍경을 landscape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soundscape는 소리의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나라나 도시를 떠올릴 때 눈에 보이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하나의 풍경처럼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도어락 소리랑 뭐 카드 찍는 소리가 풍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요. 한국의 소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배경화면 같은 역할을 해요. 눈을 감고 들어도 한국이 느껴지는 소리들이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인들은 왜 이걸 못 느낄까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일상의 리듬을 감상하지 못해요. 매일 듣는 소리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매일 보는 풍경은 그냥 통로가 되고 매일 하는 행동은 뭐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그걸 밖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우리아의 낡은 계단이나 뭐 일본 편의점 직원 목소리나 미국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상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의 별것 아닌 소리와 장면을 기억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 콘텐츠에 감정이 생겨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인물들은 자주 무너져 있어요. 마음은 복잡하고 인생은 꼬이고 사랑은 안 되고 가족 문제는 너무 많고 회사는 지옥 같죠. 그런데 그 사람들 주변의 도시는 너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지하철은 오고 도어락 열리고 편의점 전자레인지 울리고 카드 결제는 되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가요. 사람이 무너져도 시스템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드라마 특유의 슬픔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너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나만 망가져 있는 느낌. 이건 한국 콘텐츠에서 정말 자주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생활 소리를 들으면 단순히 신기하다 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드라마를 통해 그 소리에 감정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요. 아무것도 아닌 도어락 소리인데 쓸쓸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하철 안내방송인데 아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술집 소리인데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소리가 정보를 넘어서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게 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인들도 똑같이 그래요.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본 편의점의 짧은 인사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미국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미국 경찰차 뭐 사이렌이나 뭐 다이너에서 들리는 오래된 팝송만 들어도 영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 들죠. 이건 그 나라가 좋아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먼저 감정을 만들고 실제 장소가 나중에 그 감정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미국 범죄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솔직히 미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거. Go ahead and disregard the chase. We got him at San Jacinto Pacific. 네, 이런 경찰 무전 소리만 들어도 와 완전 미국 같다 이러면서 충분히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완전 말되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반대편에 선 나라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뭐 미국 영화와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외국의 소리와 뭐 풍경을 머릿속에 쌓았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 브이로그들을 보면서 한국의 소리와 풍경을 머릿속에 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한국에 갔을 때 감동하는 건 한국이라 마냥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던 장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말할 때 이제 흔한 여행지 얘기나 뭐 한국 음식 이야기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이제 점점 더 작은 것들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뭐 서울이 멋있다, 뭐 음식이 맛있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이런 말은 이제 지겨워서 안 해요. 나는 한국 지하철 소리가 그립다. 네, 이 댓글 보이시죠? 이제 이런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들으면 웃기죠. 뭐 아니 뭐 그게 왜 좋아? 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그게 한국을 가장 한국답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그 소리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삑 소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화면 속에서만 듣던 소리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도어락 소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하루가 끝나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안내방송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드디어 자신이 한국이라는 드라마의 장면 안으로 들어왔다는 행복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평범한 사진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장면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네, 그 장면을 보면 머릿속에서 소리까지 같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런 사진 보면 항상 잘생긴 오빠, 배우가 떠오르긴 하죠.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 장소를 너무 많이 봤고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 장소를 수백 개의 드라마 장면과 유튜브 영상과 여행 브이로그를 통해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같은 사진을 봐도 여러분과 전혀 다른 걸 봅니다. 여러분은 건물과 길을 보지만 외국인들은 그 장면 안에서 흘러나올 소리와 감정까지 같이 듣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한국 여행 가면 항상 뜨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장면에는 항상 잘생긴 배우가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 여행을 가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나 그 잘생긴 그 배우 만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랍니다. 한국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길을 가다가 랜덤으로 유명인을 마주치게 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인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신사역 가로수길을 가는 여행객도 참 많아요. 그리고 유명인 얘기해서 생각난 저의 진짜 재밌는 여행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상보다 나가신 분들 안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더 사랑해요. 제 마음 알죠?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미국에서 온 짐 샤워트.